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문화도시 부천의 대표 국제 문화 행사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을 도입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AI의 활용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침체된 극장가와 전반적으로 어려워진 영화 산업 속에서 영화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인공지능 활용을 더 확대합니다. AI가 창작한 시나리오로 제작한 작품 글을 찾아서 올해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공식 포스터도 AI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영화제는 AI 영화 국제 경쟁 부문을 장편까지 확대하고 XR과 융합한 콘텐츠 제작 과정 등을 개설합니다. 영상, 그리고 사운드, 그다음에 시나리오, 이 세 가지 분야에 있어서 생성형 AI 프로그램으로 작업한 작품들을 저희가 총 한 350여 편 접수를 받았고요. 그중에서 12편을 선정해서 상영하는데 영화의 미래에 분명히 AI는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배우로 익숙한 장미희가 올해부터 조직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함께 공동위원장직을 하게 된 것은 저에게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부천이 문화의 도시라고 하는 인식이 국내에서 아마 가장 뚜렷하게 각인된 것 같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이름에 걸맞게 고유 특색인 실험적 장르 영화도 명맥을 이어갑니다. 한국 단편 영화인 유광영 감독의 쿵 등을 비롯해 41개국 작품 217편이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한재희 감독의 단골 식당, 한국 작품이 5년 만에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최민식, 손예진 등을 잇는 올해 특별전 주인공은 배우 이병헌. 더 마스터 이병헌을 주제로 관객과의 대화, 대표작 상영, 전시 등이 열립니다. 몇년에 우리의 노력이 있었는데 잘 성사가 되지 않다가 올해 성사가 좀 됐었습니다. 이병헌 배우의 연기는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좋습니다. 보러 오십시오. 또 치맥축제와 지역 상생마켓 등 부천 지역 상권과 함께 어우러지는 시민참여 행사도 준비돼 있습니다. 29번째를 맞는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다음 달 3일 개막해 11일간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이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고촌읍 아라마리나에서 열립니다. 김포 아라마린 페스티벌은 지난해 이틀이었던 축제 기간을 나흘로 확대했습니다. 올해 축제는 체험과 참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축제의 상징인 오리 형상 보트와 물 위에서 안전하게 부딪히며 재미와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범퍼 보트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시민들이 직접 카약이나 수상 자전거를 타고 경주에 참여할 수 있는 수상 레저 올림픽도 열립니다. 김포시와 축제를 함께 준비하고 있는 K워터 운영관리 주식회사는 김포 아라뱃길이 물과 어우러진 문화와 관광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축제가 단순히 즐기기만 하는 행사를 넘어서 김포 아라뱃길을 물과 어우러진 문화와 관광의 공간으로 연결해주는 아주 흥미로운 무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축제를 통해 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시고 평소 경험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지속 가능한 아라뱃길 관광의 미래도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정부로부터 기록관리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록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기록관리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상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의 일환으로 기록관리 정책 기여와 기관평가 우수성과 기록문화 발전 공로 등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기록관리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하며 탁월한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GM이 최근 국내 9개 직영 서비스 센터와 부평 공장 유휴부지 등을 매각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노조와 지역사회가 구조조정과 철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함께 나서 한국 GM의 구조조정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안규백 전국 금속노조 한국 GM 지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부장님, 최근 한국 GM이 직영 서비스 센터 9곳과 부평 공장 유휴 부지를 매각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일단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으로 차량을 만들어서 보내는 국가가 크게 4개 국가가 있다. 멕시코, 캐나다, 중국, 한국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이 생산량을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와 관련돼서 지금 품목관세 이를 비롯한 이 관세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도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글로벌과 논의 끝에 2가지를 결정했고 그 결정한 2가지의 내용을 지부장에게 설명하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평 공장 내 유휴 부지를 매각하고 싶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워딩은 한국 GM 직영 정비 사업소의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미래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게 직영 정비를 운영하지 않겠다는 거냐라고 되물었더니 사장이 예스라고 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유휴 부지라면 이번에 가동을 중단한 부평 2공장도 포함되는 건가요? 몇몇 언론에서는 지금 가동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부평 2공장 부지 아니겠냐 이렇게 추측성 기사들을 많이 내보내고 계시던데 아직까지 확인된 바로는 2공장 관련된 부지는 아닌 걸로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노조 측에서는 한국 GM이 내수 활성화로 수익성을 개선하진 않고 자산 매각으로 비용과 몸집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의도적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건가요? 저희는 사실 이제 첫 번째 직영정비 사업소의 수익성 문제 같은 경우는 회사가 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은 방기한 채 의도적으로 고사시키는 고사 전략, 축소 전략 이런 거를 하고 있다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금 한국GM 부평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3개 차종이 있는데요. 이 3개 차종 중에 한국 시장에 출시하고 있는 차종은 트레일블레이저 한 종입니다. 오히려 디자인적인 측면이나 여러 기능적 측면에서 한 단계 위라고 할 수 있는 뷰익 브랜드의 엠비스타라든가 앙코르 GX는 북미로 거의 전량 수출하고 내수를 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직영정비 사업소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저희 판매망, 대리점 같은 경우는 한때 330여 개가 넘는 대리점이었습니다만 지금은 60여 개로 전락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수사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심지어는 15개 차종까지 출시했던 회사가 이제 단 2개 차종만 내수에 내놓고 있는 이러한 행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산업은행과 정부의 역할도 계속해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8천억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 시각에서 보면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산자부라든가 산업은행에 있어서는 사실 8,090억이라는 2018년도에 8,090억이라는 적지 않은 공적 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회사가 해왔던 행위들은 법인 분리라든가 각종 부동산의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보더라도 회사의 발전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축소해 왔거든요. 이러한 행위들이 벌어질 때 과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어떤 역할을 했냐 사실 되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산자부 역시 사실 직영정비 사업사를 운영하지 않는다 이것들이 용인된다면 사실 한국 GM뿐만 아니라 현대기아차는 물론 KGM, 르노 대한민국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완성차에 직영정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빗장이 열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우려들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당시에 자동차 과장도 만나 뵀었는데요. 이런 우려점들은 정확히 좀 전달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전국금속노조 한국GM 지부장이었습니다. 최근 SNS상에서 막말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시 의원이 경찰에 고발 조치됐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SNS에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인 이단비 인천시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이단비 시 의원이 원색적인 표현의 글을 올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명예훼손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도 학벌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의힘 이단비 인천시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미선 진보당 부대변인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시 의원은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치와 사회 통합을 이끌 책임 있는 자리라며 댓글로 시민을 조롱한 이단비 시 의원을 인천시 의회는 즉각 제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이 시 의원은 지난 5일 40대 시민이 SNS에 올린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선 후보 관련 글에 넌 학벌도 안 좋지 키읔키읔라는 댓글을 시작으로 설전을 벌이며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수준 낮은 언행을 보여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으나 시의회 누리집에 제명을 요구하는 글이 1000개 이상 올라오는 등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인 F1 그랑프리 대회 인천 유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갑니다. 시는 최근 독일 서킷 전문 설계업체인 틸케,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컨소시엄과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틸케는 도심 서킷 후보지를 찾고 이에 맞는 디자인 등을 맡기로 했는데요.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송도와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F1 대회 대상지를 찾고 기본 계획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도심 서킷 방식 대회인 만큼 부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는데요. 시는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2027년 대회 유치를 위한 MOU 체결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신청사와 인천의뜰 공영주차장, 루원 복합청사 등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사는 오는 2028년 12월까지 총 사업비 4,957억 원을 투입해 기존 인천시청 운동장 부지에 연면적 84,417제곱미터,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시는 신청사와 관련해 중앙투자심사 2단계를 통과한 데 이어 착공계도 제출했습니다. 착공은 오는 12일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착공에 들어간 인천의뜰 공영주차장은 연면적 25,570제곱미터, 지하 3층 규모로 35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준공 예정은 내년 3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완공할 경우 총 1,882대의 주차 공간이 확보된다는 게 시의 설명입니다. 루원 복합청사도 공정률 85%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청사 건립에 총 1,848억 원을 투입해 올 10월 준공 후 12월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자매결연 관계인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데이비드 이디 수상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상 갈등과 AI 기술 패권 경쟁 등의 심화로 국가 간 정무 외교가 경직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지금이 실용적 외교가 가능한 지방정부 간 협력과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18년의 깊은 인연 속에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이어왔다며 글로벌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기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비 수상은 오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쌓아온 경기도와의 강한 유대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특히 기술과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 많은 협력을 모색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는데요. 한편 경기도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2008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